이번 시간에는 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방법, 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환경과 법화경이 불교의 대승 불교의 최고 경전이다, 참 대단한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 환경이 여기 있는데, 환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요. 시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당신이 책을 읽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독서량이 수만 권 이상 됩니다. 당신 건기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취업책이 제일 어렵습니다. 취업은 물론 형이상학 책 어렵다는 것은 거의 다 봤습니다. 취업도 카운트 한 것만 1000번 이상 읽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환경을 이해도 못하면서 왜 대단하다 그러느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진짜 듣던 대로 대단하다, 이런 게 있죠. 그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주역, 불교 이해해야 되고 물리학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다 공부한 나 정도 돼야 이해를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신문에서, 언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보러 가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도 보고 나서는 와, 대단하다. 왜 그러겠어요? 그럼지고 장에 가는 거라. 그리고 대단하다 소리를 안 하면은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영화 보는 내내 황당해 놓고 영화 보고 나서는 와, 대단하다 이럽니다. 환경도 그 꼴이다. 이제 너무 크고 넓고 호황되고 중언부언 해놨어요. 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과장과 아부화, 우상화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리고 스님 환경에 대한 스님 법문을 들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스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경의 코끼리 만치는 격이다. 그래서 변죽만 요란하게 올릴 뿐 황손에 탁 크러지고 환경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스님도 없어요. 그럼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존 책을 뺏겨서 해설서를 쓰고 법문을 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갖다가 책을 쓰고 법문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국 놈들이 뻥이 세다 그러는데, 인도인들이 뻥은 중국인들이 잽도 안 냅니다. 근데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워낙 넓고 크고 우주, 시공,
생사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전 우주와 부처의 깨달은 심오한 세계를 말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부처에 대한 최고의 공경심을 표현해 놓은 게 또 환경이죠. 그래서 이게 근기가 낮은 중생들이 보면은 그 땅밖에 모르는 2차원의 하찮은 개미가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나는 인간을 보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지. 도대체 이해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성불교라는 게 원시불교, 부파불교를 갖다가 소성불교죠. 부파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소성불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대성불교에서 부파불교를 비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부파불교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신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프로스님하고 일반 신도들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고, 그걸 비판하고 대성불교가 만들어졌는데, 자기들은 부파불교가 어렵고 난해하다고 해놔놓고 대성불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설을 씁니다. 픽션이에요. 그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부처님이 직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것도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스님이 연구를 많이 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성불교가 부처님에 대한 직설이 아니더라. 부처님이 이야기한 직접 이야기가 아니더라. 전부 소설이더라. 픽션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소성은 웃었고 대성이 대단하고 이 대성이 진짜인 줄 알다가 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갑자기 대성불교가 부처님이 진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픽션이고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신도들 신심이 떨어지고 신도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불교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대성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한 직설은 아니지만은 진설이다. 참진짜, 말씀설자. 글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말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전체 뜻은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성불교를 합리화하고 신도들을 갖다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놈 환경을 보면은 무슨 십지품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뭐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는데 그것도 깨달음의 허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호황합니다. 그리고 입법 계품이 이제 유명하다 그러죠.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환경을 직접 보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상조사 법성계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을 요약해 놓은 거죠. 이거를 보면은 환경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상조사 법성계에 대해서 뭐 조만간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걸 또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게 물리학과 또 주역이에요.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사전에
물리학을 알아야 되고 주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이해도 못해요. 스님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너 스님이 취역하고 함경을 갖다가 모두 공부하고 강의시나 책을 쓸 때 양자모두를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역과 함경은 모두 물리학이다. 취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취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는 틀리지만은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당하죠. 뭐 네가 무슨 스님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소림사 스님들만 무술을 잘하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이 무술 더 잘하죠. 격투기 더 잘하죠. 소림사 스님들 격투기에 나섰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났죠.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의상조사 법성계에는 공, 진여, 태극, 시간, 공간 여기 다중우주론을 이야기해 놨어요. 다중우주론이 뭐냐면은 거품우주론, 마구우주론, 평행우주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랙탈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심의 중요성, 업보의 무성과 정진동력, 연기설, 중증무진 인다라망, 삼남한상이 부처의 법이고 화연의 부처의 화연이다. 수행공덕, 유유상종, 득도와 열반, 중도, 상구보리, 하화중생, 불국토 건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함경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죠. 해봐야 되겠죠. 깨달음을 얻고 보니 부처와 중생이 그리고 극락과 이상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남한상이 부처님의 화연이고 지금 여기 현실과 물질이 곧 도이며 극락이다. 우주 만유 삼남한상 그대로가 진리다. 정신 물질이 둘이 아니고 물질 그대로가 진리고 도다. 따라서 이의 사실을 올바로 명확히 알고 대안을 가지고 여기서 대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다시 중생들의 현실 세계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완전한 지상극락으로 만들어서 천상극락으로 연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상세계나 파랑새가 멀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부처님의 법, 부처님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현실에 지혜롭게 충실해야 된다. 늘 배움을 통해 능수능란한 전인적 인간이 되어서 자리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수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 부수적으로 이런 걸 설명해 놨어요. 삼남한상은 부처님의 화연으로 꽃처럼 소중하며
이들은 서로 따로인 듯 보이지만 하나에서 나왔고 모두 다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은행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이룩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